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대표 주은입니다.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미래관찰자의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왜 미래관찰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미래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만큼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래관찰자라고 했고요. 근데 미래를 이제 왜 관찰하는지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딥테크라는 영역을 제가 2014년부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미래라는 걸 좀 상상하고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럼 이런 모습에는 이 기술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이제 미래는 어떻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좀 가볍게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미래관찰자라는 이름을 짓고 블로그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관찰해볼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관찰해 볼 미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고요. 자율주행이 좀 만들어가는 미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 자동차와 관련된, 특히 이제 사고와 사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를 하나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에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길래 네.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주 오래된 영화고요.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어쩌면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에 아주 사고를 치던 그 범죄자가 냉동인간에서 깨어나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그 사고 치는 애를 잡기 위해서 냉동되었었던 경찰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싸우는 그런 영화였고, 추격 장면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높은 다리 같은 데에서 이제 추격하다가 자동차에서 이제 경찰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사고 속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랑 다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이제 많은 R&D와 그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기술들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동차 타자마자 뒷자리에서도 안전벨트 매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차들에 들어가 있는 에어백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많은 차들한테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ADAS라고 하는 이제 차선도 지켜주고 이런 기능들까지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종합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도 어쩌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럼 자율주행 기술이 좀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차 사고가 아예 제로가 되는 건가요? 많이 줄겠죠. 웨이모의 통계도 찾아봤는데 사고율도 그렇지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치는지 비율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평소에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약간의 오토파일럿을 켜고 있는데 앞에 있는 큰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대로 갖다 박아가지고 모두 이제 큰 사고가 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통해서 많이 역시 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0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건데요.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걸로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건 자율주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었고, 이제 1960년대에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이제 트롤리라는 전차가 기찻길 위를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5명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트롤리가 그대로 가면 5명의 이제 사상자를 내는 거고, 그 레버를 틀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그쪽에 있는 한 사람을 치면서 5명의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그 문제인 건데 자율주행 시대에 와서도 이게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2018년에 이제 MIT 미디어 랩에서 모럴 머신이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됐었고요. 직접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어떤 그 데모그래픽인지를 그 밝혀야 돼요. 그래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나이나 성별이나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상황이 주어져요. 벽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동물과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와 뭐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5명과 1명일 수도 있고 한 10문제 정도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2번인가 3번까지 하고선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못 고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220여 곳의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4천만 건 넘는 데이터들을 모으게 됐고 4천만 건을 연구했더니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누구는 죽어도 돼요. 이런 그 우선순위 설정이 결과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다양한 상황을 주어봤는데 결국엔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자율주행에 요 사람부터 살립시다를 설정할 수 없으니 결국에 그 사고라는 거를 이제 피할 수는 없다에 가까운 결론으로 이걸 어떻게 우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이 실험의 이제 결론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이게 잘못 흘러서 경제의 논리 쪽으로 가면 너무 무섭다. 나는 부자야. 자율주행차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날 덮치지 말고 이 가난한 얘를 덮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율주행차가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강하게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좀 획기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뭔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보면 그런 게 없는 걸까요? 만약에 자동차라는 게 그냥 가장 안전한 형태를 지향해서 사고가 안 나게 출발이 됐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강판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그 형태로 무겁게 하고 느리게 가도 상관없고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됐었으면 뭐 전혀 상관은 없었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라는 건 만들어지고 팔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 디자인도 멋있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뭔가 안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팔릴 만한 차들을 지향해서 팔다 보니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고성능의 차는 나왔지만 사고 나도 절대 다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같이 키우면서 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옆에 저희 아이가 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그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기회가 없겠구나. 나는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어떤 시대가 다다르면 어떻게 차가 움직일지를 서로 통신을 하든 관제를 하든 해서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아마 가장 위험한 게 뭘까 해보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일 거거든요. 졸다가 방향을 이상하게 꺾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하게 꺾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한 큰 위험 요소로 여겨질 거라서 아마도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말 한번 타보려면 승마장 같은 데 가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하시려면 어디 가셔가지고 돈 내고 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때의 차들은 차 안에 핸들도 없을 거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 마주 앉아서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차를 타면 몇 가지 이제 달라질 것 같은 게 이거 뭐 굳이 사야 돼? 그때는 아마 자동차도 월에 몇만 원 내면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우리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서도 개인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면 잘 팔리겠지.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성능이 나면 잘 팔리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마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쓰일 수 있는 자동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태의 자동차들이 등장해 볼 수 있을까요? 현실 세상에
물리 법칙을 역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상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영화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사고가 나는 순간 에어백이 채워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부드러운 물질들이 꽉 차가지고 부딪혔는데도 다치지 않는 뭐 이런 내부를 채우는 방식이 뭐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밖에 있는 사람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을 둘러싸는 그게 뭐 에어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튼튼하지만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부딪힐 때 이제 그게 충격을 흡수해줘서 보행자들도 뭐 안 다치게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동차라는 거가 이제 아마 전기차 중심으로 될 거니까 밑에는 배터리와 그 모터들이 있을 거라서 이 부분하고 그 사람이 타는 이 캐빈 영역은 이제 분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순간 요 밑에 부분만 그냥 땅에다 콱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 타 있는 이 캐빈 부분은 위로 이렇게 퉁 튕겨 나간다든지 해서 아예 이제 회피해버리는 방식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상상에서 출발해서 상용화된 기술들도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아주 의미 없는 상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가 실현되도록 그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해 왔으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사례가 있잖아요. 2007년인가 아주 유명한 커뮤니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스마트폰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여기서 인터넷도 되고 뭐도 되고 동영상도 보고 이런 걸 이제 핸드폰처럼 다 들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썼는데 댓글에 온갖 욕설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실현이 되진 않았지만 상상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게 실제로도 좀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바깥 부분을 물렁물렁한 물체로 이제 보호해주는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ZF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차량 외부의 에어백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봤었던 것 중에는 도요타에서 이거는 굉장히 그 컨셉카 같은 거였었고 제 자동차 재질 자체가 고무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충돌을 해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아예 이제 구조 자체를 만들 때 좀 AI가 설계하고 이제 소재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이런 걸 시도하는 회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준도 한 8년 전에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네. 이러한 미래를 좀 꿈꾸시고 기술에 투자하신 걸까요? 마스라는 거가 이제 만들어진 세상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너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를 몇 군데를 했었어요.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마스오토라는 그 자율주행 트럭을 그 만들고 그 트럭을 가지고 실제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요새 이제 그 많은 이제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부품 제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상남도 공장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의 동남부 어느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부품들을 옮기는데 마스오토가 경남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부산의 항구까지 싣고 가고 미국의 서부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 받아서 동부 끝에 있는 공장까지 배를 제외한 구간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스오토는 되게 지금도 좋은 소식이 잘 들리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지금 대표님이 이전 스타트업을 하실 때 투자 검토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뵀었었고 근데 그때는 투자를 못 했었고 그랬다가 그 회사가 좀 정리되고 나서 다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그때 네, 만나게 돼서 이제 검토를 했고 투자하게 됐었어요. 대표님이 학부생 시절 때 만나셨다고? 네. 그쵸. 굉장히 용감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최소한 뭐 십몇 년 이상은 그 연구도 하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 여러 명 모여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동차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아직 학부생인 그런 그분이 창업하는 자율주행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의 흐름은 이제 좀 두 개가 있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경험 많은 박사님들이 하는 자율주행 회사가 있었고 한쪽 편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많은 컴퓨터 비전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처음 이런 집어넣어준 데이터부터 자율주행의 마지막 차를 컨트롤하는 것까지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이제 끝내버리는 룰을 중간에 집어넣지 않는 이런 형태 모델을 만들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 라는 이제 다른 이제 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로 요 영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업계에서 그냥 많이 경험하신 분들 말고 정말 약간 좋은 의미로 똘끼가 넘치고 개발을 잘 하시고 엔지니어링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마스오토의 대표님은 너무너무 잘 맞으셨고 팀들도 다 그랬었고 그래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베팅을 하신. 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준이 그리는 최종 목적지가 어떤 세상인지가 궁금한데요. 기술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미래가 올지도 한번 준의 상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이제 슬플 때가 좀 어린 아이들이 다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다가 조그만 아이를 못 봐서 잘못해서 부딪혔다고 해도 전혀 이제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선 일어날 수 있다거나 아이들도 횡단보도 막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뭔가 부딪혔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운전자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괜찮니 하고 이제 따뜻하게 이제 돌봐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아마 1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안전하고 꼭 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약간은 나의 이제 방 같은 형태로 우리 집에 이렇게 척 같아서 내 서재처럼 쓰인다거나 그러다가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붙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아이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박물관에서 본다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은지. 너무 당연히 놀라겠죠. 스포츠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낮아가지고 타기도 힘들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없을 핸들도 달려있고 버튼도 많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불편한 차를 몇 시간씩이나 어떻게 타고 다녔어? 이런 상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데몰리션맨 속의 장면들이 우리 이제 현실과 얼마나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주제 말고도 사실 제 블로그에는 정말 다양하고 개성이 가득한 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그 중에서 재밌는 쓸 거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가져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쟤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할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글도 써보고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이거요? 그냥 맨숭맨숭 설명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실 자동차로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가 와서 부딪히면 많이 다치겠죠?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가져온 거였고 저희 둘째 아들의 장난감들로 준비해 봤습니다.